재산 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한 가지는 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이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쟁점들을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큰 틀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혼이 이미 성립된 후에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해온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생활비 분담 정도, 자녀 양육 관계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할 점은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외도를 했거나 폭행을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위자료입니다. 반면 이와는 별개로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투고 재산 분할에서는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진다고 구분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는 돈을 벌어온 사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따라서 전업주부 또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유지한 역할도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온 구조라면 전업주부의 기여도 또한 경제활동만큼이나 재산 분할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에 대해서는 혼인기간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 과정이나 자녀 양육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기여도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유재산도 실무상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는지, 혼인 중 다른 재산과 섞였는지,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 그리고 그 사용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 분할에서는 빚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재산 분할을 고려할 때 집,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적극 재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금이나 카드값, 보증금 반환 채무처럼 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빚이 있다고 해서 전부 재산 분할에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인지,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 자녀 양육비에 사용된 채무인지, 아니면 한쪽의 개인적인 소비나 도박,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 분할을 준비할 때는 적극 재산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왜 생겼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증빙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한 가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동산과 같이 시세가 변동하는 재산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분할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재기 시점 또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칙은 소송이 끝나는 변론 종결 시점이 기준이 되며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대상과 가액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별거 중인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별거 이후 새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금이 기반이 될 경우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거가 길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시는 내용을 통해 그 기본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재산 분할은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관건인 만큼 이를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도 인정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현재 어떤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